안녕하십니까. 맘편에는 원장 김동욱입니다. 벌써 12월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마지막인데, 근데 저도 요즘에 이제 오늘 외래에서 진료를 보는데도, 거의 12월 달 들으니까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달라지는 게 딴 게 아니라, 한 해 동안 쭉 지켜보면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오셨던 분들과 얘기도 하고 또 지내면서 아무래도 한 번 정도는 쭉 지내온 과정을 정리도 하고요. 또 내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얘기도 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끝난다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엔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12월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처음에 그 조현병을 진단 받으셨을 때 부모님들 마음이 어떠실지 그 부분들에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잘 회복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처음에 예를 들면 병원에서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 조울증이나 또 정신과적인 질환을 진단을 받으시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제 상당히 이제 경직되시면서 긴장하면서 또 사실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진단명을 듣게 되면 상당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참 뭐라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꼭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진단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명확해지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이런 최악의 어떤 상황을 가정하셔가지고 힘든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치료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사들과 함께 상의해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콩물 진단 받게 되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모든 병원을 다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진단이 맞는지 저 의사 진단이 맞는지 확인도 해보고 또 대학병원도 가셨다가 또 가까운 병원도 가셨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가 이제 진료를 하시게 되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요즘 인터넷에 워낙 정보가 많이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환의 검사나 모든 병원이나 이제 의사들의 평가도 다 보시고 약에 대한 평가도 다 보시고 그리고 내 아이한테는 이 약을 써야겠다 이제 결정해서 오시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인터넷에서 보는 어떤 약물 하나 꼭 그 분에게 답이 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약에 대한 정신과 약물이 상당히 독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개인한테 맞춰져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효과라는 게 6개월에서 1년치 정도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약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는 경험이 있는 의사들을 평가를 받는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충분히 얘기를 하고 검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건 좋은데 가서 이제 이 약을 몇 미리를 이렇게 써달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를 듣는 의사 선생님도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연한 부분들을 가지고 치료를 해서 그 기간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원을 하거나 외래를 오셔서 약을 먹게 되면 어떤 약이든 조금 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을 드시면 하루 종일 잔다든지 졸려서 이제 우리 아이가 치매가 된 게 아닌가, 또 약 용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할 수가 있는데, 대체로 처음에 약을 시작하실 때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소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격하게 약을 이렇게 확 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가급적 소심하게 좀 쓰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쓸 수도 있겠지만 초기에 약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약을 처음 먹고 많이 졸린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 약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는 뇌가 조금 쉬는 과정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에 대한 감수성은 예를 들면 감기약 같은 경우에도 콧물, 특히 액티피드 같은 약 같은 경우에는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두 알씩 먹어도 끄떡이 없는 반면에 어떤 분은 반 알만 먹어도 하루 종일 졸리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약 자체의 독성이라기보다는 그 약물 자체가 가진 독특한 기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졸린다고 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상의를 해서 줄일지 아니면 조금 더 유지를 해서 지켜보는 게 나을지 그 부분들을 결정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심리 검사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꼭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가급적 처음 진단을 받는 경우라면 가급적 검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 알 수 있냐면, 평소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인지적인 부분과 또 정신과적인 영역에서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떨어지는 인지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증상이 진행되는지 평가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시아 검사처럼 투사적인 검사를 통해서 무의식적인 갈등들, 가족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멍하고 이게 약 때문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증상이 진행되면서 불을 붙는 것처럼 좀 힘들었던 뇌가 좀 쉬면서 회복하는 시기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에 불이 붙었다가 이제 불이 꺼지면서 이제 다시 회복을 하는 어떤 그 중간 휴지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시기를 잘 넘기시면 추후에 기능이 확연히 회복되는 과정을 거두게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초발이라고 했을 때 그 본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꾸준히 치료를 해서 한 1년 정도는 치료를 하시면 여러 가지 회복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았던 분들이 처음에 약을 먹고 한 회복이 되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 약을 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들이 계속 병원에 오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환이들이 최소한 1년 정도는 좀 꾸준히 치료를 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과연 이게 누구 때문인가, 보호자가 양육을 잘못해서 그런가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정신과적 영역에서 가장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애착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쉽고도 재미있는 이론이긴 합니다. 그래서 애착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이가 문제가 생기고, 애착이 잘못되기 때문에 정신과적 질환이 생긴다. 그래서 그 애착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 부분들은 부모 탓이 아닌가. 그래서 부모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신과적 질환이 생긴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매혹적인 이론이기도 합니다. 아주 심플하면서도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아마도 정신과적인 질환이나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처음에 진단을 받으실 때 가장 가슴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문제가 생겼다는 그 자책감을 견디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을 쭉 봤을 때는요, 어떻게 키웠냐 하는 문제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정신과적으로 감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과거에 어떻게 케어를 했기 때문에 아이가 문제가 생겼다고 아무리 자책을 해도 달라질 수 있는 건 없고요. 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런 방향보다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지 치료해가면서, 특히 약물 치료를 해가면서 자녀분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좀 지켜보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자책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치료해 나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수많은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보호자들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생활 태도나 행동 태도나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뇌 회로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약물 치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12월이 마무리가 되면서 한 해 동안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서 좋아진 분들을 보면 저로서도 뿌듯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로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들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고 또 변화되고 사회적 적응한다는 걸 지켜본다는 것이 정말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그 나누는 교감을 통해서 모든 고통을 잊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또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면서 환자분들을 케어하시고 또 약 문제로 씨름하시고 또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이겨오신 부모님들께 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절대로 부모님들이 해오신 1년 동안의 모든 작업들이 절대로 의미 없는 작업들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 태어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해내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과정들을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그런 길들을 가실 때 저희 유튜브 동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12월 달 잘 마무리하시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